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1부에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검거 작전에 관한 소식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오늘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되었죠. 오늘은 야당 쪽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신임 국무총리 카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던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정통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깜짝 인사라는 평들이 많은데요. 역시나 문 후보자가 적합한 총리감인지 아닌지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국가 대개조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기대와 함께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정을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정된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내정된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죠.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새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죠. 전 중앙일보 주필 문창극 씨. 그렇습니다. 이 정호원 총리가 지난 4월 27일 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확히 44일 만에 지명이 된 건데요. 벌써 44일 됐나요? 네, 한 달하고 반이 넘었습니다. 예, 예.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출신인 그 총리 후보자입니다. 네. 문 총리 후보는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중앙일보 정치부장과 주필 등을 거친 언론인이고요. 현재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자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충청권의 단체장이 모두 새정치연합에 돌아간 것을 두고 이 충청권 인사를 내정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 떨어진 듯합니다. 민경국 대변인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이죠? 그렇습니다.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이 됐네요. 네, 그 소위 친박의 핵심 인사다라고 알려진 이병기 주일대사가요 국정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부터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멤버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네. 청와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병기 내정자는 안기부 2차장과 외교안보연구원 그리고 청와대 의전수석 등을 역임해서 합리적인 일을 처리해왔다라고 밝혔고요. 국내외 정보와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 출신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북 정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 내지 기대가 나오는데요. 일단 뚜껑은 좀 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올 인사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답은 아시죠? 일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언론인으로서
메신저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새정치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일단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보수 성향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을 임명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은 앞으로도 없다는 뜻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야의 반응이 아주 상반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찰이 어제 정상회담 대화락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김모성 의원 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거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500만 원만 내면 어떤 국가기밀도 선거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급 국가기밀이었던 정상회담 대화록이요.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2급 기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이 바뀐다고 이 국가기밀 등급을 이렇게 대형마트에서 라면 세일하듯이 함부로 낮춰도 되는 거냐. 처음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내용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단지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은 벌금형이 없고요.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참여정부 인사들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에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 그리고 조명균 전 비서관을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한 것은요. 정상회담 대화록의 생산 주체가 청와대임을 인정한 겁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을 가지고 참여정부 인사들에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정원과 여당 인사들에게는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시기도 문제입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4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은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에게 시간까지 맞춰주는 역겨운 검찰의 충성 서비스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기관 보고를 언제 하느냐를 두고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속이 좀 다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요. 새누리당은 기간 보고를 16일부터 받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은 월드컵이 한창 그 진행 중인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관 보고를 먼저 빨리 받아야지만 증인 채택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국조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월 재보선 공식 선거 개시일이 다음 달 17일인데 선거 기간에 기간 보고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요. 일단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기간 보고를 받는 것은 유족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전제를 다 깔았고요. 주요 증인 청문회는 재보선 이후를 고집하면서 기간 보고를 월드컵 기간에 서둘러 하자는 것은 거대 여당답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문회 하는 시기 또 기관 보고하는 시기가 네. 이제 따로따로인데 서로 생각이 다른 언제로 거죠. 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치적으로 유리하냐 예. 이거 가지고 머리들을 굴리고 있는 거라고요. 무려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절한 숙현 씨,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퇴근길인데요. 서울 시내 곳곳에 교통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경우 성산 방면으로 전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대부분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남대로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강남역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테헤란로가 설릉역에서 강남역, 학동로가 강남구청역에서 논현역 구간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해서 현상수배가 내려진 지 20일째입니다. 검경이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유병언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유 전 회장이 밀항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병언 씨가 지금 전남 해암이나 목포 쪽에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유병언 그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CCTV에 그 찍혔던 그 모습이 유병언이 찍힌 것이 아니고 그 구원파의 그 상무의 아들이 평상시에 타고 다니던 승합차 차량이 그 CCTV에 찍혔고 그 CCTV에 찍혔던 것이 또 뒤에 쫓아가는 그 용달차에 여러 가지 그 가재 도구가 있어서 이것이 유병언 씨가 그곳에 장기간 기거하는데 필요한 지원 차량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 유병언 씨 자체의 모습이 CCTV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곳으로 혹시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추적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유병언 씨 자신의 어떤 족적이 드러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유병언 씨에 관한 그 구체적 물증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그 지난번 처음 금수원에 진입을 해서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 영상 안에도 유병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순천에 진입을 해서 지문 검사를 했는데 지문에 또 지문 채취도 못했고 또 그곳에서 발견된 그 책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병언 것인지에 관한 여부도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본다면 구체적 물증은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한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의혹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밀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유병언이 쭉 도주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그 구원파 신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거나 또는 그 영농조합이 있거나 또는 그 청해진 그 지사가 있는 소위 말해서 구원파 로드맵으로 지금 이동 중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금수원에 머물렀고 지금 순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의 그 페인트 모션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주에서 운전기사가 발견이 되고 구례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구원파 로드맵 중에서 유난히 그 해안가 쪽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일단 상당 기간 잠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바로 이제 밀항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 최근 보도에 의하면 5억 또는 10억으로 밀항 브로커와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고 또 바로 그 오늘 오전인가요? 그 5명을 포함을 해서 그 밀항의 액수를 100억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본다면 결국 언젠가는 밀항을 하려고 하고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상황을 관망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원파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그 맹렬 신도들이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교주가 나를 선택을 한 것을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것까지 느끼면서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유병언의 어떤 도주 전략 중에 하나가 꼬리를 자르고 버리는 형태인데 설령 그 꼬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적극적으로 돕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장기 도주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사실 흔적이 없이 꼭꼭 숨어 있으면 못 잡죠. 사실 그렇죠. 그 이근환이라고 하는 그 분도 거의 10년 가까이 그 사람 그렇죠. 자기 집 안에 10년 이상 사실은 이제 숨어 있다가 뭐 나중에 자수하는 형식을 빌긴 했지만 어쨌든 집 안에 꽁꽁 숨어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어디 있는지 행방을 파악을 못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검경에서는 잡으려고 하는데 밀항을 막으려고 한다면 해경도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해안가를 지키는 망이 이제 해경이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 해안선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밀항과 관련된 선박이라든가 네. 또는 야간을 이용한다든가 예. 또 크지 않은 어선 같은 경우에 그 AIS라든가 화물선 같은 경우에 이것이 자동 위치 추적 그 장치인데요. 네. 그것을 아예 끄고 있는 상태에서 밀항을 신도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파악하는데도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그 38선 그 철조망이 쳐져 있어도 네. 그곳을 이제 넘나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밀항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쉬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2008년도에도 사실 그 조희팔이라고 하는 네. 그 시대 그 사기범, 네. 다단계 사기 그 피해액을 무려 4조 원 이상을 내고 뭐 그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도 10여 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결국은 그 충남 태안을 통해서 중국의 그 밀항 자체가 이제 성공을 했죠. 물론 1차 시도에는 약속했던 중국 어선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패를 했지만 실패하고 2차 때도 알겠습니다. 풍랑이라든가 이것도 실패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네. 점으로 본다면 네. 그 돈이 있고 뭐 일정 부분 매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밀항도 지금 가능하다. 검경의 합동 수사가 손발이 맞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점이 사실 그 수사 초기에 네. 어떤 그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놓쳤다. 아니냐.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검찰 수사가 또 패착을 두고 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그 장기화가 되게 되었던 그 같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 고급 정보를 경찰과 같이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던 뭐 이런 점. 네.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제 경찰 정보관을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두고 있는 것인데. 네. 예, 뭐 공명심 같은 걸 버리고 빨리 그 유병원이 네. 검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홀로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 그리고 선박직 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오늘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연결해서 재판 과정 이야기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이시죠. 김영훈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재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재판 끝났습니까? 예, 6시경에 네, 끝났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의 재판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이 재판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 방청인에 대한 그 안내를 좀 해주셨고 예.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먼저 좀 피력하셨습니다. 예. 그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고요. 예. 피해자 가족 대표에 대한 진술 기회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검찰 모두 진술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실 임구가 있었고요. 예. 그 중에서 15명이라서 예. 그 11명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 4명은 다음 기일로 속행을 했고요. 인부라니 무슨 인부 말씀하시는 거죠? 공소사실에 대한 임부를 근데 했습니다. 15명이 얘기했다면 15명 중에 11명이 얘기를 11명. 했는데 11명이 인정하던가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인했어요? 예, 뭐 살인에 대한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순환 구조에 대한 것도 예. 전부 부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구조 활동을 했다는 등 지금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주장하면서 네.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모두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예, 그 후에 이제 검찰 측에서 증거 목록을 제출을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임부는 다음 기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15명 중에서 11명 했고, 예. 4명은 또 다음 예, 4명은 기일에. 다음 기일에, 예. 그, 공사실 임부를 하고, 그 증거에 대한 예. 임부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선장, 이준석 씨는 뭐라 하던가요? 뭘 부인하던가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살인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 살인죄 부분도 당연히 부인할 거로 보여지고. 퇴선 명령까지 다 했다는 취지로 퇴선 명령도 했대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네요.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로 들으셨어요. 그럼 재판은 또 왜 받나요? 억울하게 재판받는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해서 사실 그 피해자 가족들이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은 한두 번의 고성 외에는 다들 잘 참아주셔가지고 그래도 원만하게 재판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선장이 대표자나 마찬가지인데 선장이 다 부인을 하면서 퇴선 명령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참 분을 사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좀 중간에 나가서 좀 통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항의를 하시기도 했지만 재판장님의 그런 그 피고인의 권리, 변호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에 그래도 비교적 잘 응해 주셔서 재판은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재판정에서야 이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되죠. 근데 속이 많이 상하셨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금도 피고인도 얼굴이라도 보자고 지금 그 단체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타시고 다 그 법원 검찰 그 정문 앞에 지금 모여 계셔가지고 피고인들 얼굴 보자고. 그런데 피고인들은 아마 호송차는 이 가족들이 떠난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소송 얼굴 보자고 소송차를 지키고 계시는 형편이군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귀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안산까지 멀리 또 가시고 진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다음 길은 일주일 후에 가족들이 오늘 시간이 짧아서 4명을 다음 길에 한다 하니까 가족들 그 교통 생각하지 말고 일찍 진행해달라 해서 다음 길은 다음 주 화요일 10시로 정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오죽하시면 그런 주장을 오시겠다 이렇게 재판 시간을 확보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피해자 측의 변호인으로 지금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으로 참석하신 거죠? 변호인단은 어떻게 구성되셨나요? 지금 저희 대한변협에서 세월호 특위를 조직하고 이제 법률 지원단에서 한 500분 이상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일단 재판 지원은 30인으로 피해자 측 변호인 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법정 몇 분이나 나가시고요? 변호인들이 한 9분 오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이제 그 가족분들 방청을 하시도록 확보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선장이나 그 선박지 직원들에 대한 변호인들도 참석했겠죠? 대부분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맡게 됐고요. 한 명은 또 이제 사전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들도 다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있는 거니까요. 그럼 피고인 측 주장을 충실하게 변론할 수밖에 없어서 변호하는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피고인들이 뭔가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회피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주 너무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매사에 그렇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제일 옳은 길이거든요. 순환고소법 위반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최소한. 그분도 부인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중심리를 한다는 거죠? 집중심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짧은 기간 안에 계속 그 심리를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일이 들어갑니까? 일주일에 원래는 두 번씩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관련자들 추가 기소가 2차, 3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부득이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신다고 했고요. 한 3번 정도의 준비 절차를 거쳐서 증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을 이룰 예정이고요. 또 특히할 만한 것은 지금 이 배의 구조를 좀 알아야 심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오하마나호라고 그 청해진에서 운영하던 그 비슷한 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좀 권하셨고요. 재판장님이 신청을 받아서 그 지금 변호인들, 검사 그리고 피해자 측의 변호인하고 피해자 대표까지 참여해서
현장 검증을 알겠습니다.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이죠. 김영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었죠. 문창국 전 중앙일보 주필이 총리 내정자로 지목이 되었는데 과거에 쓴 칼럼들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정무를 함께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잠시 후 2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내정된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7882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적임자인지 아닌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확인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문턱도 못 넘을까 봐 걱정이네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5849님께서는요. 내정된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어나나요? 총리로 적합한 사람일지 조금 의심이 드네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됐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30년 넘게 신문기자로 활동한 보수 성향의 언론인인데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은 야당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이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 못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분은 언론인으로서만 알려져 있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거든요. 네. 언론인으로서는
보수 쪽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예. 또 그 친정권의 언론이다. 이렇게만 좀 알고 있어서 예. 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청년성 이런 것을 검증을 해야 네. 적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인 출신의 총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총리로 내정되는 것,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인이라고 그래서 국무총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언론인들이 또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의 뭐 논리 정연한 나름대로의 글재주도 있고 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시각과 견해가 네. 아주 이념적으로 보수에 치우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예. 또 국가 개조를 해야 될 이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의 내각을 총괄해야 되는 총리로서 네.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정신 민주연합의 대변인도 오늘 그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했던데 이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는 점,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화를 하기 때문에 예. 국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각 예. 부처의 정책을 또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행정 경험이라는 것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 경험을 다양하게 갖추어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제 총리를 보좌하는 총리실도 있고 네네. 또 이제 국무조정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총리 본인이 공부하는 자세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 네. 그것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개선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네. 가치와 철학이 네. 극우 보수 편향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과연 적폐를 일소를 해가지고 새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실질적인 네. 국가 개조 행위에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인가. 예. 또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총리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되는데 네. 보수 이념과 진보 이념이 충돌하거나 또는 갈등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과연 총리로서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과거에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그 칼럼들을 보면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수적일 수는 있는데 뭐 좀 극단적인 보수다, 보수에 편향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또 국민들이 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분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견을 헤매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언론의 추측성 기사를 전제로 해가지고 네. 뭐 해외 재산을 유출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해야 된다, 진상을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건 김대중 대통령 해외 재산 도피 유출이라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을 볼 때 언론인으로서의 금도가 있는데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추측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잉성에 있어서의 비난을 좀 면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한다는 칼럼도 쓴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시대적 가치에 상당히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김대중 전 대통령 해외 재산 유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그 칼럼을 2009년 8월 달에 문창극 그 내정자가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칼럼을 썼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에 그 기사 내용이 모두 다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게 전부 다 추측성 기사입니다. 다 추측이다. 예, 그리고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전직 국가 원수인데 이렇게 또 존경받는 언론인이라고 자처하고 또 냉철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자부를 한 분이 이렇게 이런 칼럼을 쓴 것은 좀 근도를 좀 넘었다. 우리는 바람직한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선 의원님은 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계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법무비서관으로서 법무비서관 하셨었죠? 예. 민정수석 역할을 했습니다만 제가 뭐 그런 인연이 대통령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론인은 누가 됐든지 간에 확증을 갖는 사실을 전제로 비판을 하고 또 기사화를 해야지 추측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뭐 내용을 워낙에 잘 아시니까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게 이 추측성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셨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청와대에서는 아주 냉철한 비판 의식을 가진 강직한 언론인 출신이다.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사회를 계획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평가하는 대로 그런 분이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냉철한 비판 의식을 가했다기보다는 그 편향된 비판 의식을 가진 분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념적으로 너무 극우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진보 이념을 가진 분들하고의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고 국민 대통합이나 화합을 일으키게 할 총리로서의 역할에 과연 본인의 철학 가치가 개입이 되게 되면 바람직한 현 시국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우려가 좀 햇볕 정책에 햇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칼럼들을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비판적인 글을 쓰신 분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이 수용을 하고 우리 국민이 동의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긴장이라든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라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과 같은 것이 대북 정책이라고 보는데 강경 일변도로 힘의 논리를 내세워서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또 너무 대한민국이 국력이 좀 우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존심과 체면만을 중시하고 일방적인 북한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그런 정책은 북한이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의 긴장만 더 가중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만 우려시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분이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철학이나 정책과 너무 흡사할 뿐만 아니라 더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리 내정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개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개각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이 총리라든가 장관들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도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일반 행정부 공직자보다는 책임의식은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세월호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국가 개조 작업을 벌려야 되고 또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청와대도 대통령을 보필했던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면 그 비서관들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을 보필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또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의
국민 대사과 성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저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말이죠. 혹시 야당하고 협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 되게 그런 거 좀 상의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글쎄요. 그 인사는 만사고 특히나 예.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 지금 현재 사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는 국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국난을 극복하고 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예. 또 야당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얘기들도 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거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야당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인사청문회 가지도 못하고 또 무슨 사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여당 쪽에서 할 텐데요. 아니, 인사청문회를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를 한 총리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임명을 하기 전에 검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그다음 청렴성,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인데, 이미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가지고 청문회를 가기도 전에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임명권자였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개각에는 총리나 장관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국회는 뭐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박수진 의원님도 있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역시 행정부하고 국회가 원활히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의 필요한 입법이 또 필요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정책이 또 행정부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고 상호 보완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사청문회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장의 이병기 주일대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적 쇄신이 됐다고 보시나요? 국정원장과 관련돼 가지고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고 문제점도 또 제기되고 그래서 꼭 대통령 사람이 아닌 정말로 능력과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면서도 이제 소신과 또 의지가 자세가 확실한 분을 좀 선택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친박 인사로서 맹공을 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남네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좀 아쉽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내정된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0477님께서는요, 총리 자격 없다고 봅니다. 화합형도 아니고 계획형도 아닌 듯 합니다. 이게 단호하게 쓰셨네요. 반면에 7260님께서는요,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청렴한 분이니 앞으로 국가 개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는 기억하시죠?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